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쌤튜브입니다. 자, 순환계통 세 번째 시간 혈관, 주요 동맥과 정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혈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속막, 중간막, 바깥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중간막 부분은 근육으로 되어 있어요. 민무늬 근육이죠. 민무늬 근육이 어떤 근육이었지? 내장 근육이었죠. 내장 근육은 수의근인가요? 불수의근인가요? 불수의근이죠. 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조절들은 자율신경계로 조절이 되죠. 자율신경계가 뭐지? 자율신경계 아직 우리가 이번 진도는 안 나갔지만 이번에서는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어서 교감신경은 보통 흥분하거나 긴장하면 올라가는 것들, 부교감신경은 안정된 상태에서 유지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흥분하거나 긴장되거나 혈압이 치솟는다고 하죠. 혈압이 올라간다는 건 혈관이 수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윗무늬 근육인 혈관은 탄성이 좀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안에 이렇게 탄력섬유, 엘라스틱 파이버가 함유가 되어 있어서 혈관은 이제 안에 많은 양의 혈액이 지나갈 때도 살짝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런 역할을 하는 중간막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속막, 이 내막 부분이 있어요. 내막 부분은 단층 편평의 내피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서 어떤 외부 자극에 조금 손상이 잘 됩니다. 외부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높은 혈당이라든지 너무 높은 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피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손상되면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면 딱딱해지고 딱딱해져가지고 생기는 게 동맥경화증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내막이 갖는 특징이에요. 그리고 바깥쪽에는 외막 있고 악요질원 섬유 함유의 결합 조직이 있습니다. 자, 동맥이랑 정맥의 모습을 볼게요. 똑같은 어떤 굵기의 혈관, 바깥에서 보기에는 똑같은 굵기의 혈관이지만 안에 내강은 어떤가요? 안에 혈액이 지나가는 부분은 동맥이 훨씬 좁고 정맥이 훨씬 넓게 느껴지죠. 그쵸?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동맥이 정맥보다 훨씬 근육의 범위가 넓고 동맥이 정맥보다 그렇다면은 자율신경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이고 탄력섬유가 있기 때문에 동맥이 정맥보다 더 탄력적이고 정맥은 반면에 좀 늘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혈액을 보유하기도 합니다. 쌓여 있죠.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정맥에는 그래서 혈액이 뒤로 처지지 말라고 판막이라는 것도 존재해요. 수업 시간에 들어보셨죠? 자, 이런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혈관의 종류는 크게 동맥 아테리, 그리고 정맥 베인, 모세혈관, 캐필러리로 나뉩니다. 동맥과 정맥과 모세혈관의 특징을 살펴보면 혈관의 크기가 같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혈관 벽이 가장 두꺼운 것은 동맥이 혈관 벽이 가장 두껍더라. 그리고 탄력 조직도 역시 동맥이 가장 많이 있더라. 섬유 조직도 동맥이 가장 많이 있더라. 어떤 일을 하지? 동맥이라고 하는 것은 탄력 혈관이어서 심장에서 뿜어나온 혈액을 전신으로 빠른 속도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박동적인 혈류를 연속적인 혈류로 변경을 시켜준다. 그리고 정맥 같은 경우에는 용량혈관이라고 해서 순환 혈액을 저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모세혈관은요, 지름도 굉장히 얇고 벽 두께도 굉장히 얇고 내피세포도 굉장히 얇죠. 탄력 조직이나 민무늬 근육이나 섬유 조직은 아예 없네요. 그쵸? 모세혈관이 하는 일은 물질을 교환하는 역할을 하죠. 산소, 이산화탄소를 교환하고 호르몬이나 어떤 당분 이런 것들을 교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테리, 베인, 캐필러리 이름들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동맥이 갖는 특징은 동맥은 심장에서 나온 혈액을 말초로 빠른 속도로 운반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축성과 탄력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고요. 모세혈관은 조직과 함께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투과성을 가지고 있더라. 정맥 같은 경우 베인은 굉장히 탄력성이 낮다. 그래서 혈액을 보유하는 혈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혈액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이 혈액이 심장까지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로 처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혈액의 역류, 아래로 처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맥에는 이런 판막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여기서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더라. 정맥 판막, 베이너스 밸브입니다. 자, 이어서 혈관에서 이제 혈액순환에서 주요 혈관들 살펴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온몸 순환에서 우리가 대동맥 아올타는 암기를 했었죠. 아올타가 뭐였지? 심장이 이렇게 있고 조금 더 굵은 펜으로 자, 심장이 있고 심장에서 하나의 방만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우리가
심실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레프트 벤트리클이죠. 레프트 벤트리클이 중요한 이유는 레프트 벤트리클에서 전신으로 혈액을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레프트 벤트리클에서 대동맥 판막을 통해서 대동맥 아orta로 혈액을 발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orta 좌심실에서 대동맥, 올라가는 대동맥은 오름 대동맥, 상행 대동맥 ascending aorta이고요. 그리고 대동맥이 이렇게 구부러져서 문어다리처럼 쭉쭉쭉 세 갈래로 빠져나오는 곳을 우리가 대동맥궁 aortic arch라고 표현을 합니다. aortic arch는 팔머리 동맥 줄기, 그리고 왼 온목 동맥, 왼 빗장 밑 동맥, 좌쇄고라 동맥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고요. 이 중에서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 이 팔머리 동맥 부분에서 팔머리 동맥, 일단 빨간 동맥이지만 잘 보이기 위해 파란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자, 팔머리 동맥에서 두 갈래로 나뉘어져서 하나는 오른팔로에 혈액을 공급을 하고요. 동맥혈을. 하나의 혈관 가지는 오른쪽 목으로 올라갑니다. 오른 온목 동맥이라고 하죠. 우총경동맥. 경동맥인데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Right common carotid artery. 이런 이름은 암기를 좀 해두세요. 자, 그리고 왼쪽으로 가는 건 뭘까? 왼쪽으로는 목으로만 바로 갑니다. 왼목 동맥, 좌총 경동맥, left common carotid artery예요. 그렇다면 경동맥의 이름은, 목으로 지나가는 경동맥의 이름은 캐로티드 아테리겠죠? C-A-R-O-T-I-D R-T-E-R-Y. 이렇게 캐로티드 아테리라는 이름을 암기를 우선 해두시고, 오른쪽 총경동맥 right common carotid artery, left common carotid artery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뇌에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지금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요 두 개의 혈관이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몸으로 내려와요. 이제 쭉 이렇게 해서 아orta가 슉 심장에서 빠져나와서 팔과 머리에 혈액을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꺾어져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아래로 내려오는 게 내림 대동맥이죠. descending aorta. ascending은 올라간다. descending 내려간다죠. descending aorta입니다. aorta에는 크게 가슴 대동맥, thoracic aorta, 폐에 영양 공급을 하는 혈관이고요. 그리고 복부 대동맥, abdominal aorta로 쭉 내려오면서 abdominal aorta에서는 복강동맥, 그리고 장갑막에 혈액을 공급하는 것들, 신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것들, 생식기에 혈액을 공급하는 것들로 쭉쭉쭉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나씩 이름을 다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주요 정맥들을 볼게요. 동맥에 비해서 정맥은 그리 급하지 않아요. 왜냐면, 일단 공급하는 게 중요하지, 돌아오는 거는 뭐 그리 급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주로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심장에서도 같이 공부했었죠. 자, 심장에 두 개의 방이 있고, 위아래로 나뉘어서 이쪽은 right, 이쪽은 left다. 그래서 뭐 이 레프트 좌심실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좌심실에서 아orta를 통해 전신으로 이동을 했던 혈액들이 머리랑 팔 위에서 쓴 것은 상대정맥으로, 그리고 복부 하체에서 쓴 것은 하대정맥으로 들어온다고 했죠. 상대정맥, 하대정맥. 어디로 들어온다? 심방으로 들어오는 거죠. right atrium으로 들어오는 혈관, 주요 정맥이 무엇이다? 윗대정맥, 상대정맥, superior vena cava. 그리고 아래로 돌아오는 것은 inferior vena cava. 이렇게 두 개의 혈관이 우심방으로 right atrium으로 들어와서 right atrium에서 삼천판을 거쳐서 내려온 다음에 right ventricle로 해서 폐 동맥을 통해 폐로 가서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을 하는 과정이었죠. 그쵸? 그래서 right atrium으로 꽂아주는 혈관 두 개가 뭐다? superior vena cava와 inferior vena cava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는 또 특히 간호하시는 분들은 요거 하나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superior vena cava에서 송목정맥, 내경정맥,
인터널 주글라 베인에서는 중심 정맥관인 CVC, 센트럴 베이너스 카테터, 그리고 케모포트가 주로 삽입이 되는 곳이고요. 그리고 팔의 정맥에서도 빗장 밑정맥, 쇄골 하정맥이라고 하죠. SCV, 서브클라비안 베인이고요. 여기에서도 역시 중심 정맥관, 센트럴 베이너스 카테터나 케모포트 같은 것들이 삽입이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케모포트는 항암하는 환자들이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동에서는 많이 보지는 않겠죠. 근데 이렇게 CVC, 센트럴 베이너스 카테터 같은 경우에는 중환자실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팔의 정맥에서 여기 노정맥과 위팔 정맥, 라디알 베인이나 브라키알 베인 같은 경우에는 PICC죠. 우리 말초 삽입 중심 정맥관을 많이 삽입하는 곳이고, 특히 라디알 베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액 주사 맞을 때 IV 인젝션을 할 때도 많이 사용되는 그런 정맥 혈관입니다. 동맥 혈관의 수액이나 어떤 시술을 거치하지 않고 정맥 혈관에 거치를 하고요. 그래서 중심 정맥관을 주로 삽입하는 혈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말초 삽입 중심 정맥관 PICC가 주로 삽입되는 혈관은 뭔지, 우리가 IV를 주로 하는 혈관은 무엇인지 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이제 또 주사를 놓는 간호사들의 자부심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자, 그리고 혈액 순환에서 사실 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소화계통 아직 다루지 않았는데요. 소화계통에서 뭐 위라든지 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문맥 순환, 포탈 서큘레이션 부분을 다루게 돼요. 포탈 서큘레이션 굉장히 좀 특별한 부분이고, 한글도 영어도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포탈 서큘레이션은 소화기관을 돌고 나온 혈액이 소화기관을 돌고 나왔기 때문에 정맥혈이겠죠. 정맥혈인데 이 정맥혈이 어디로 돌고 나왔다? 위라든지 뭐 소장이라든지 대장이라든지 이런 곳을 지나갔다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물론 조직에 산소도 갖다 주고 호르몬도 갖다 주고 했겠지만, 내가 위에서 뭔가 음식물을 먹은 것들, 소장에서 흡수된 음식물들이 그 영양소, 그리고 내가 술 먹었으면 알코올, 약 먹었으면 약성분, 이런 것들이 모두 혈액이 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길이 바로 이 포탈 베인입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볼게요. 정맥혈이지만 잘 보이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표기를 할게요. 위에서 흡수된 것들, 소장에서 흡수된 것들, 대장에서 흡수된 그런 영양소와 혈액, 술, 약품 이런 것들이 어디로 간다? 간으로 꽂혀 들어간다. 이 혈관을 우리가 포탈 베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은 리버이고 간문맥, 포타 헤파티스라고 하고요. 이 간 문맥은 지금 여기 너무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포탈 베인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하나 쓸게요. 간 문맥. 요거는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포탈 베인. 정맥이에요. 문맥이지만 이제 정맥혈의 개념인 거죠. 근데 여기에는 또 영양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간에다가 이 혈액을 갖다 줘서, 간아, 내가 위랑 소장이랑 대장에서 이런 영양분이랑 쓰레기들을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너가 이 영양분 잘 저장하고, 그리고 이 쓰레기 잘 해독하고, 이 당분 혈당 조절도 하고 한번 해봐 라고 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 다시 좀 유식하게 설명을 하자면, 소화기관에 있는 모세혈관망에서 이 소화작용을 마친 혈액들이 간 문맥, 포탈 베인을 통해서 간으로 들어가게 되고, 간에서는 간세포들이 대사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자기가 할 일을 해요. 간이 하는 일들을 한 다음 그 혈액을 간 정맥을 통해 하대정맥, 아래대정맥 우리 아까 앞에서 봤었죠. 인페리얼 베나 카바였죠. 인페리얼 베나 카바에서 라이트 아트리움으로 혈액을 꽂아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인페리얼 베나 카바로 이렇게 가게 되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인 정맥들은 동맥에서 조직으로 가고, 조직에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산소, 이산화탄소, 영양소를 교환하고, 그 다음에 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가잖아요. 근데 소화기관에서만큼은 간을 들렀다가 간다라는 것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우리 순환계통의 주요 내용, 주요 동맥과 정맥 같이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인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되게 기억을 할 것은 어떤 대동맥의
주요 흐름들, 그리고 대동맥에서 뇌로 혈액을 주로 공급하는 혈관들이 무엇이었는지, 라이트 커먼 캐로티드 아테리, 레프트 커먼 캐로티드 아테리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정맥 같은 경우에서는 다른 파트보다 우리 간호학 전공하시는 분들이 환자에게 정맥에 주로 이제 꽂히는 그런 혈관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가 환자한테 IV를 할 때 어느 혈관에다 IV를 했다라고 기록을 하지는 않지만 그 혈관에 뭔가 문제가 생길 때에는 기록을 넣어야 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특히 중환자실에서 의사의 잡이기는 하지만 그런 중심정맥관 같은 것들이 삽입되었을 때 어떤 혈관으로 삽입되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간호학에서는 정맥 부분도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이야기했었던 간문맥, 포탈 베인 부분은 나중에 소화계통에서 자세하게 한 번 더 다루게 되거든요. 간에 간경화와 같은 문제들이 생겼을 때 간 문맥에 혈압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소화기관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질환들이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게 설명되기 때문에 간 문맥이 도대체 뭐지? 동맥인가? 정맥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포탈 베인이라고 하는 거 소화기관에서 사용된 그 정맥들이 간으로 한번 가면서 영양소나 해독작용 같은 게 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꽂아주는 혈관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자극 전도계통 그리고 EKG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